한국에 사는 게 당연하고 여기서 자라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무인도에 떨어질 것 같은 느낌? 말 그대로 있지만 않은 아이들이에요. 그냥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이 될 수 없는 애들, 등록도 할 수가 없는 상태의 애들이에요. 그냥. 저는 2002년에 서울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살고 있는 마리나라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모두 몽골인이십니다. 엄마, 아빠 둘 다 처음에 이제 제대로 된 비자로 입국을 해서 비자 갱신을 못하고 이제 미등록 상태가 돼서 결국엔 이제 저까지 미등록이 된 경우입니다. 저는 2004년 18개월 때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달리아입니다. 난민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진 거죠. 부모님이 살고 있긴 하지만 조심해야 되고 언제든지 보내질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근데 어렸을 때 들었으니까 이해도 안 되고 그게 뭔 말인가 싶었어요.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독립적인 체류 자격을 받지 못해요. 부모의 수반하는 체류 자격으로 체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만약에 그 부모가 미등록이 됐다 혹은 부모가 아예 체류 자격이 없었다 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미등록이 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이제 미등록 이주 아동이 되는 거죠. 부모 세대는 본인이 선택을 해서 이주를 했잖아요, 어쨌든. 근데 아동들은 아니잖아요. 아무도 부모를 선택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은 이주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태어났거나 어렸을 때 여기 와서 살게 됐으니까 그냥 사는 거죠. (21년) 됐죠. 태어났을 때부터 한국에 있었으니까. 아예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그때 이제 축구부에서 2번이 왔었고 이제 육상부에서 1번이 왔었어요. 제가 왔었죠. 들어오라게 하려고. 근데 아버지가 그때 넌 비자가 없어서 안 된다. 그때 비자라는 말이 잘 몰랐었어요. 그냥 그게 뭐지, 왜 안 되는 거지? 그냥 돈이 없어서 안 되는가 보다. 구체적으로 알게 된 거는 이제 고등학교 돼서 알게 됐던 거죠. 한 번은 어떤 현장 합수를 가야 했어요. 그거를 신청하고 저도 이제 갈 생각을 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기 주민번호가 기입이 안 됐었는데 혹시 알려달라. 이걸 알려줘야지만 이걸 갈 수 있다.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없다고 하면 또 제 신분이 들통이 날까봐 이제 얼버무리면서 끄고 막 손에 땀이 나고 긴장되고 그러면서 난 이런 걸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그 경험으로 인해 이제 확 느끼게 됐죠. 친구들은 뭐 그냥 바로 사고 싶은 거 있으면은 그냥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을 쇼핑하다가 그냥 결제 딱 누르고 그냥 사더라고요. 근데 저 뭐 사고 싶으면 마트에서 팔지 않고 그러면은 계좌 이체하러 밖에 나가고, 그런 게 좀 경찰 지나가면은 막 그냥 막 이렇게 얼굴 숙이게 되고 범죄자 된 것 마냥. 학교는 들어갈 수 있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이 나이에 보호받는 거예요. 그냥 20살 되면 이제 그런 게 없어져요. 잡히면 끝이에요, 거기서. 약간 다 학교 다닐 때 자기가 성인 되면 다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처럼 나중에 되면 다 해결돼 있겠지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고3이 됐는데 아직까지 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학교가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애들이 만나면 입시 얘기, 대학 얘기,
저한테 대학 어디 갈 거야? 라고 물어보면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길 못 가는데 나는. 비자가 없으면 대학교를 못 다닐 텐데 내가 뭐 해서 뭐 하나 싶은 심정이 들더라고요. 되게 많이 우울했어요. 그래서 되게 자기 혐오도 심했고 사실 20살 되면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처음 구한 일이 이삿짐 일이었는데 처음에 일을 구해서 엄청 기뻤고 일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근데 막상 일해보니까 거기 아저씨들은 이사 한 건 하면은 뭐 8만 원 경력 많은 아저씨들은 뭐 15만 원 막 이렇게 주는데 저는 하루에 막 두세 건씩 이사하고 5만 원 주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일반 가난한 한국 사람들이랑 별다를 것 없이 생활을 했는데 그런 대우를 받고 하니까 진짜 한국 사람처럼 살 수 없겠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가 살고 있는 할머니 집 앞 풍경입니다. 말도 안 통하고 모르는 말로 쓰고 모르는 데 와가지고 항상 뭔가 불안하고 여기 도착한 순간부터 그냥 항상 그리웠어요.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느낌. 솔직히 본국 출신국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언어도 말만 할 수 있지 쓰는 것도 못하고 읽는 것도 못하고 한국에 사는 게 당연하고 여기서 자라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무인도에 떨어질 것 같은 느낌? 완전히 낯선 나라로 보내는 거거든요. 정말 그 국가는 나의 국적국일 뿐이지 나랑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나라인데 거기에 다 커가지고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여기에 살게 된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교육을 했잖아요. 그 비용을 투자한 거잖아요. 멀쩡하게 성인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기 역할을 하면서 뭐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게 이 나라에 더 이익이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을 계속 쫓아낸다는 것이 별로 그닥 이 나라에 이익이 될 거는 없잖아요. 그냥 엄마 따라오니까 여기 와 있었고 근데 살다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이 되더라고요. 어른이 되니까. 늘 인권에 대해서 배우면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모두에게 주어지는 권리인데 내가 자라고 살아온 이 땅에서는 그 권리를 찾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느껴졌어요. 그 아동권리협약이라는 거 있잖아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국가의 국민인 아동이 아니라 국가의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아동이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출신이나 신분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이런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엇이 아동에게 최선인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무슨 정책이든 뭐든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도 그런 판단에서 구제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데는 아예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대요. 왜냐하면 아동에게는 체류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데요. 그냥 프랑스 시민권을 가진 아동들이랑 똑같이 17세까지는 성장하는 거고 18세가 되면은 체류 자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약에 뭐 자기가 뭐 학교를 더 다니면서 뭐 기술을 쌓고 뭐 교육을 받고 뭐 그다음에 좋은 직장을 갖고 해서 내가 프랑스에서 영구적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거고 뭐 아니면 난 프랑스인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 귀화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길을 열어준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진정이 이제 받아들여져가지고 이제 비자까지 받게 됐네요. 마음이 약간은 편해진 게 있어요. 지갑에 딱 외국인 등록증에 껴놓고
이제 나의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생겼구나.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아이핀도 제 걸 만들고 여기저기에 제 이름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체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 뭘 가장 하고 싶어요? 카드를 만들고 가장 기본적인 건데 카드를 만들고 웹툰이나 유료 웹툰 같은 건 못 봤는데 그런 것도 보고 싶고 차 면허 따고 싶었는데 운전하면 좀 자유로운 느낌을 항상 상상해왔어요. 그런 나 어른이 된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을 막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을 항상 상상해왔던 것 같아요. 운전하고 싶었어요. 대학 가면요 딱히 공부가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대학교를 다니고 싶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유학 비자를 바꾼 다음에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이제 나의 신분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게 뻔한데 그럼 뭐 해야죠.